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입니다.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편집국장님이 이제 나갔어요. 예, 나가서 바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예산국으로 간다. 예산국으로 간다 하는데 우리 편집국장님이 이제 자리를 떠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편집국장님 바람만 잘 잡고 예, 별로 이제 뒤 꼬리가 좀 흐릿흐릿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정치자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또 예산 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한 개 축하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꼰대 씨 책이 드디어 와, 드디어. 몇위죠? 아, 2위? 1위? 경제경영 2위. 2위. 주간 2위. 주간 2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야 대단하다.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예, 화제의 신간. 출간 후 3개월 연속 탑 10. 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탑 2. 탑 2. 자기 자랑을 직접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예, 네. 전혀 끄리낌 없이 네. 예, 미안해하지 않고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그래도 저희 방송이 조금 이제 청취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예. 예, 재밌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회초년생.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뉴스 탑픽에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네. 사상 최고 네, 네. 10%를 돌파했더라고요. 청년 실업률이. 직장 구하기가 이게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뭐 가볍게 생각하면 네. 청년 10명 중에 1명이 놀구나. 이건데 10%? 예, 10%가 네. 실업률이라니까. 실업률. 9명은 취직했구나. 네. 이건데 아시죠? 예, 듣는 분들? 예, 아시죠? 실제 느낌 아니까, 그죠? 느낌 아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진짜 다행히,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월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이제 그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진짜 그림에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에 이게 그 뭐 놀부 시리즈 같은데요. 이걸 뭐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시리즈로 해서 핵심 요약, 핵심 요약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1단계 사회초년생 지출 관리하기. 지출 관리하기. 지출 관리 쉽지 않죠. 네. 이게 사회초년생 지출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없이 살다가 그렇지. 돈을 번 거지. 예.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났죠. 그렇지. 그 이전까지 이제 어떤 소비가 억눌려져 왔어. 소비 욕구를 억눌려 왔어. 왜 돈이 없으니까. 여기 그죠? 예. 나와 있네요. 20, 30대 비중. 음. 옷, 구두, 패션 상품, 술, 담배, 기호식품이 약 40% 쓰고 있어요. 어떤데. 이렇게 묻고 쓸고 입는데 약 40, 50% 쓴다. 그리고 요즘 이게 놀이 문화가 얼마나 발전돼 있어요. 놀이 문화가. 네. 그냥 나가면 네. 아니 안 나가도 돼. 그냥 집 안에서도 뭐 요리 배달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서 네.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죠. 그죠? 이런데 참 젊은 분들 대단해요. 이런 시대에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은 그렇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회초년생들은 저축률을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되냐면 결혼하기 전, 즉 미혼이신 분들은 한 70%까지 목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즉 내가 200만 원 번다, 100만 원 번다, 70만 원 제금하는 겁니다. 200만 원 번다, 140만 원 제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 어차피 쓸 돈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일 때 좀 쓰긴 써대. 한 70% 정도로 제금을 하자. 자, 그리고 그 사회초년생한테 재테크란 뭐냐면 뭐 1, 2%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축을 통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돈이 형성되는 속도보다는 내가 덜 먹고 덜 써서 지출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세이브돼서 자산이 형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네. 내가 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을 예를 들면
지출 어떤 관리를 통해서 10만 원을 줄였어 다음 달에. 그렇죠. 그러면 10% 수익 낸 거죠. 10% 수익 낸 거죠. 대박이다, 근데 대박. 이 100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통해서 한 달 만에 10%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워렌 버핏도 못 해요. 워렌 버핏도 못하죠. 워렌 버핏도 못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사회초년생 직장인들한테 저는 대신에 이제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이제 제 팁보다는 제 생각인데 첫 월급은 무조건 팡팡 써요. 써야 돼. 예, 한번 이 그동안 이렇게 지출에 억눌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억눌려 왔으면 보통 첫 월급 타서 부모님 뭐 쏘고 사드리고 막 그런 그 네. 퍼포먼스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첫 월급 가지고 진짜 그동안에 수고했던 자신에게 보상하는 예, 보상을 한번 탁 제대로 해보면 좋겠어.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출 중에서 너무 장기화된 지출을 그때 해버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렇죠. 갑자기 뭐 차를 산다든지. 차를 사가지고 뭐 36개월 카드를 끌어놓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힘드니까 보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자기 개발 많이 해요.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 즉 주말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그 뭐 휴가 때는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 그러네. 참 우리가 배우면 끝이 없어요, 그죠? 배우면 끝이 없어.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죠. 회사에서도. 배우면 끝이 예. 없어. 배우면 끝이 없는데 학생 때의 배움은 주로 뭐 토픽 뭐 이런 영어 학원, 뭐 의학 학원 이런 거였다면 네. 직장인이 되었을 때의 배움은 주로 이제 교재 또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이런 쪽들이 많죠. 책도 많이 사보세요. 꼰대 씨 책도 많이 사보고. 자, 가난을 경영하라. 예. 꼰대 씨가 책을 지금 11권째입니까? 아, 쓴 네. 사람이 몇 건지인지 아직 몰라요. 그죠? 예. 많이 쓴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쓰는 것도 그렇죠. 사실 이게 이렇게 일종의 제한테 보면 꼰대한테 보면 자기 개발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 개발. 계속 네. 우리도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100세 인생 끝없는 성장. 그 성장을 즐겁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첫 번째 지출 관리하기, 지출 두 번째 급여 통장 관리하기. 급여 통장 관리하기. 자, 이제 여기서 그 뭐 은행권이랑 CMA 통장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3단계를 보면 이제 비상금 통장 만들기인데요. 좀 같이 묶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 지출 통계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장 분리인 것 같습니다. 통장 쪼개기. 통장 쪼개기. 네. 쪼개기. 통장을 쪼개야 된다 이거죠. 예, 돈이 들어오는 통장과 돈이 나가는 통장이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한 통장 한 방에서 같이 살면 누가 이긴다? 한 방에서 같이 나가는 놈이 이기죠. 나가는 놈이 이긴다. 네. 그죠? 예, 통제가 안 된다. 나가는 놈이 외향적인 놈이 이기는 거야. 네. 내성적인 성격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형제가 같은 방에 살면 항상 내성적인 형제가 항상 양보하게 되고 이렇게 짓눌려. 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통장을 한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급여 통장, 꼰대식이 들어오는 말씀하신 통장, 지출 통장, 돈이 나가는 통장, 그다음에 이제 그 비상 예비 자금 통장. 네, 비상 예금 네. 자금 통장. 여기다가 보통 이제 뭐 4개의 통장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뭐 투자 통장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죠. 네, 네. 어쨌든 통장은 관리할 수 있다면 네.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목적별로 분리를 많이 쪼개 놓으면 사실은 좋은데 또 그게 너무 많이 쪼개 놓으면 그렇죠. 또 좀 불편한 그래서 거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여기서는 뭐 은행 증권을 비교하는데 비상 예비 자금 통장은 증권사 CMA 통장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하루만 맡겨도 그 연이자가 그 은행 예적금처럼 붙기 때문에 저는 CMA 통장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여 통장이라든지 지출 통장은 아무래도 좀 수시 일출금이 많을 수도 있고 은행 간 거래가 빈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시면 저는 은행 수시 일출금 통장을 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급여 통장은 특히 CMA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게 은행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통장을 일단 은행에 개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카드를 발급할 때 그 주거래은행, 급여 통장 있는 은행을 계좌를 한다면 일단 은행에서는 되게 후한 점수를 줘요. 즉 이 사람은 착실한 고객이다. 그래서 신용도를 높여주고 그 사람 거래 실적에 대해서 우수순위를 주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신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은 되도록이면 이제 카드와
그 수실 추금 가능한 주거래 은행입니다. 주거래 은행. 예. 요즘 이제 CMA도 옛날에 비하면 네. 편의성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은행 이런 통장들이 카드하고 많이 연계되고 그렇죠. 네. 또 은행권에서 또 카드 뭐 이렇게 그 체크 카드라든지 네.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편의성은 아직도 이제 은행 쪽이 은행 통장 그 연계되는 그런 쪽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네. 그죠. 그래서 네. 급여 통장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금 통장은 보면 이제 비상금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인데 네. 이게 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비상 예비 자금은 자기 생활비의 뭐 3배에서 6배, 예. 외벌이는 6배, 뭐 맞벌이는 3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온대 씨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시면 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 책이라는 게 그 책을 읽는 100이면 100사람에 다 맞춰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개괄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개괄적으로 네.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외벌이, 맞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3배, 6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굳이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 사람들의 또 소득 흐름들이 있고, 그렇죠. 그죠? 흐름들이 있고, 또 이제 비상금이 들어가는 목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렇게 크게 어떤 뭐 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비상 예비 자금을 할 게 아니라 보험을 해야 되고. 네, 네. 그죠? 예, 그런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아까 한 달에 뭐 3천만 원 쓰는 사람은 뭐 1억 모아야 돼요? 현금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그래서 모으긴 모아야 돼. 벤처 받고 가라면. 본인한테 벤처 스스로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현금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비상 그 자금들에 대해서 융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제가 뭐 얘기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500 정도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현금으로 한 그 정도 있으면은 뭐 충분하다. 네, 맞아. 이번에도 우리 집에도 이게 신용카드를 잘 안 쓰는데 네. 이번에 신용카드를 지난주에 끊었어. 3개월 무이자로. 3개월 무이자. 네, 3개월 무이자로 제가 어떤 무슨 이렇게 저녁에 어떤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이렇게 미루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듣게 됐어요. 할 수 없이. 네. 지른거지 졸지에 교육 과정을. 네. 그래가지고 그게 비상 예비 자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전혀 진짜 비상적이지 말아야 될 게 비상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3개월 무이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니까 간혹 그런 것 때문에. 간혹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체크카드 그래서 네. 그 끊었죠. 3개월 무이자. 3개월 동안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비상금 통장 만들기. 그 네 번째가 이제 현금이 확보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하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모님이 가입해준 암이나 상해보험 한두 개쯤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암 보험도요.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험은 시기상조도 이런 내용이 그렇지 이제 당장 진짜 그 필요한 급하게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 상품이 있고 조금 이렇게 당장에 급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여기도 언급이 있나요? 그 어떤 생명보험, 정신보험 같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정신보험은 사실은 가족 내 생명이 어떻게 잘못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위험에 직면할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필요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사회초년생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고 이런 경우에 종신보험이 또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예, 그런 것들을 미리 덜커덩 가입해 놓을 필요는 꼭 없겠다. 네, 맞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보험 네. 하는 쪽에서는 그러죠. 빨리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고 좋다. 그 말은 맞는데, 그죠? 뭐든지 뭐 할인한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보험권에서 받을 거다. 그러면 대부분 종신금을 많이 권할 겁니다. 저는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사회초년생 돈 없어요. 예.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반드시 필요한 실비보험
네, 실비보험 있으셔야 되겠죠. 실비보험 반드시 있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여유가 있다면, 뭐, 암이라든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넣는 이 그렇죠. 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네. 경우도 상품은 종신보험이지만 소위 아까 그 보험료가 비싼 종신 그 주계약 보험료를 최소로 하고 그렇죠. 최소로 하면서 그게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그 진단 비용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하면 그리고 최소. 만약에 상환보험금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저는 정기보험을 많이 권해 드릴 그렇지, 겁니다. 정기보험. 네, 왜냐하면 그 70대, 80대 가장이 사망하면 가정에 치명타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장이. 70, 80대 네. 아니요 치명타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뭐 100세 시대가 시대니까. 바뀌어가지고 네. 또 그 뭐죠? 그 이제 할머니들 많잖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이게 또 애인들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에 내가 좀 자녀들이 좀 크기 이전까지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정기보험이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정기보험을 하시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약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싸죠. 정도로 훨씬 다운될 쌉니다. 겁니다. 예, 훨씬 싸고 네. 어쨌든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기보험 자체도 니즈는 별로 없습니다. 크지 않죠, 네. 그죠? 예, 결혼하고 하지 나면 않고. 하세요. 결혼하고 나시면. 예, 결혼하고 나면 생명보험이 필요한데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네. 위해서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도 정기보험도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정기보험은 잘 안 권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왜냐하면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정기보험도 신경 쓰자. 추후에. 그 다음에 5단계 노후자금 마련하기. 이것은 참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 그림도 나와 있네. 앞날이 창창한데 왜 벌써부터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죠?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지금 시작하면 부담이 훨씬 덜 하거든요. 네, 그죠? 당연하죠. 네, 당연한 대답이고 네. 이러는데 이게 나와 있네요. 1억을 마련하는데 20세부터 시작하면 6만 5천 원, 6만 원. 30세부터 시작하면 12만 원, 40세부터 하면 24만 원, 50세부터 하면 64만 원. 그렇지. 두 배씩 커지네, 두 배씩.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돈을 적게 부담해서 나중에 큰 돈을 만드는 네, 것은 네. 결국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죠? 예, 시간이 우리가 그걸 이제 복리라고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시간이 그런 돈을 만들어주는 힘이지. 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가 100세, 120세, 그죠? 이렇게 네. 살아갈 것이라는 시대에서는 이런 뒷단에 나중에 이제 노동력이 상당히 감퇴되고 나중에 필요한 돈들 네. 그런 것들은 일찍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죠. 네, 이론적으로 맞을 거고요. 근데 개별 고객분 상황마다 틀릴 수도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은 연금 저축을 가입하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34만 원 정도를 이제 불입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데 월 34만 원, 연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다 해야 돼? 네.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즉 급여가 많고 어느 정도 비상 예비 자금이라든지 마련되고 현금 어렵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금액을 풀로 채워서 소득 공제를 받고 노후도 준비하는 게 맞지만 갓 사회 초년생이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이 우선순위를 밀려도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밀려도 되시고 만약 하신다면 금액을 좀 작게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작게 하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있고 금액이 커지면 그때 불입 한도를 늘리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득공제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후에 돈을 연금까지 묵혀둬야 됩니다. 즉 55세까지는 돈을 못 써요. 즉 그 말하면 돈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묶일 수가 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장기 상품을 많이 비중을 주는 게 더 리스크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으는 것도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돈을 모으는 재미도 좀 느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이제 장기 쪽으로 이게 장기 보험 뭐 이렇게 등등으로 많이 너무 흩어버리면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너무 다양하게 하면
조금 단기간 동안에 돈이 모이는 재미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회초년생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적금 1년짜리 은행 적금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수단이 돼요. 1년 동안 또 월에 한 100만 원씩 모았더니 1년 지나니까 탁 목돈 1,200만 원이 탁 될 때 그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저축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거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과거 저희 방송을 보면 자료들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연금 저축이 유리한지 한번 어떤 펀드가 유리한지 보험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은행이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되도록이시면 저 유동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저는 사회초년생이면 연금 저축 펀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 것도 뭐 뒤에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기 쪽에 사회초년생이 장기 쪽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액공제 이런 네. 혜택이 해놓돼 가지고 네. 그걸 뭐 끝까지 다 또 사회초년생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공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금액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한번 주의할 부분은 모르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면 당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주위에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게 한 달 150 벌어요. 근데 보험을 100만 원씩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 그런 사람 있나요? 네, 뭐 다 보험을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렇죠. 그런 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 보험 설계사는 오래 일을 못 하죠. 오래 일을 못 하죠. 오래 일을 못 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훅 사라져야 돼. 사라지게 돼. 네, 그래서 장기 비중은 자기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종잣돈을 조금 빨리 만들어서 그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재미도 좀 느끼고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같이 좀 가야 돼요. 그리고 6단계 주택 자금 마련하기. 이제 여기서 뭐 청약 종합저축이 나오죠. 예. 자, 종합 청약 저축을 정리를 내리자면 이제 청약 통장은 말 그대로 예전에 청약을 받기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미분양이에요. 예, 아파트 넘쳐나고 있고 다 미분양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 종합 저축이 청약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 조착을 뭐 내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해야 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해주면 당연히 도움 되실 거고요. 네. 대신에 금액은 소득공제가 한도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만 하시고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약 한 2만 원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이제 이 기사에서도 이게 이제 정리한 것도 주택자금 마련을 하게 해서 본문을 보니까 굳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집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 집을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도 상당히 애매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뭐 금리 그죠? 금리 비과세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상품이 그래요. 모든 상품이 본질 가치를 집중해서 판단, 가입 여부, 또 불입 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죠, 그죠? 네. 그게 기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청약저축은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그래도 주택 어떤 게 구입 그런 것에 대한 그 목적의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아니고 반대로 불입금을 오히려 훨씬 줄여서 그렇죠. 줄여서 다른 쪽의 포트폴리오의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여기서 정리를 내리자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왜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하시고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2만 원만 하세요. 제가 2만 원만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거는 많지 않지만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제 공공분양 같은 주택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냐면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만 가입하고 있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예. 즉 예전에는 가점제라에서 몇 년 이상과 금액 얼마 이상일 경우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가점제로 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중요한 거는 그 자격만 있으면 되니까 그 자격이라는 게 6개월 이상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불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만 원만이라도 넣어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 있을 때 그런 자격을 누리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2만 원만 하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 추진하기가 있어요. 그죠? 네. 재무 목표 추진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테크하고 재무 설계가 무엇이 다를까 할 때 재테크는 주로 단기 수익, 또 빨리 네. 돈을 불리는데 목적이 있고 재무 설계는 재무 목표 중심으로 네. 단기, 중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 네. 재무 설계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단계 7 보니까 재무 목표 추진하기라는 글이 단계 7에 내용이 있네요. 단계 7에. 단계 7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일단 이게 원래 단계 재료에 있어야 되죠, 원래는. 네. 예, 단계 시작에서 재무 목표 추진하게 있어야 되는데 단계 7까지 밀려 있습니다. 요즘 잘 안 팔리는 모양이에요. 재무 목표가. 예, 제 책 베스트셀러 순위보다 밀려 있습니다. 단계 7, 네. 7단계. 예, 어쨌든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단기, 중기, 여기서 이제 단기라 하면 한 3년 정도죠. 예, 중기라 하면 한 10년 정도까지가 네. 이제 좀 최장 중기. 근데 그 넘어가던 그 이상 넘어가던 나난 것들은 다 장기로 봐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1년 뒤에 결혼할 분이시다. 그분들은 펀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적금하세요. 예, 펀드라는 거는 변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즉 목표에 맞는 상품을 배열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품을 가입하고 그다음 어떡하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깨려고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아이씨 뭐야 이거 펀드 안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예. 지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예, 목표를 먼저 설립하고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긴 펀드도 한 최소 3년 이상 한 5년 정도 그리고 만약에 3년 뒤에 쓸 돈이라고 하면 한 2년 전부터는 수익률 관리에 사실 들어가야 돼요. 네. 2년 정도 이후부터는 비록 3년 이상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2년 이상부터는 언제 빼는 게 좋을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주의할 부분은 보시면 사회초년생 재무설계를 치면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카페와 블로그와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사회초년생들을 이제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예.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아주 단순하게 딱 기준점을 가지면 재무 설계의 어떤 형식적인 단순한 이렇게 네. 그 기준점은 뭐냐면 객관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주로 네. 이제 상품 포트폴리오나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다음에 은행권 이런 PB의 세계를 한번 파헤치다. PB 세계 해부하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떤 은행에 국민은행 뭐 어떤 신한은행 어떤 또 뭐 중소기업의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은행 상품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네. 이런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객관화돼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딱 정해져 있어 브랜드가. 보험 가면 그러면 보험을 꺼내주는 그렇죠. 거고. 보험 가면 보험 그 브랜드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면 이게 재무 설계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좀 객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을 해라. 근데 네. 그런 것들 좀 분별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것이 형식적으로 일단 외형적으로 눈에 보여 확보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단순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초년생 단계별 재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네. 사회초년생 했는데 우리 듣는 분들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저요? 예. 사회초년생.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눴지만 듣는 네. 분들이 어떤 그 말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늘 저요? 했던 이야기 중에. 야, 근데 오늘 주제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요. 우리 뭉치 씨가 사회초년생 시절을 벗어난 지 오래돼서 그래. 아, 그렇습니까? 저는 늘 꼰대지만 네. 늘 사회초년생 기분, 프레시한 기분으로 늘 매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기 때문에 삭신이 쑤시고, 근데. 그렇지, 삭신이 쑤시고 그거는 내 삭신이 쑤시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오늘 했던 방송 중에 가장 청취자들한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방송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야. 한 달 쳐들고면 팡팡 써라. 팡팡 쓰라. 쳐들고면 팡팡 써라. 마음껏 자기에 대한 보상을 즐겨라.
그렇죠. 즐겨라. 그 대신에 그것이 팡팡 쓰기는 한데 장기적인 지출을 만들어두면 안 된다. 이런 네. 뭐 카드를 큰 돈, 목돈 뭐 자동차를 사면서 36개월 할부를 해놨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좀 사회 초년도에는 너무 돈돈하지 말고 한번 또 자기를 보상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여유를 찾는 것에도 조금 이렇게 좀 시선을 돌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으신 거는 사회초년생은 금융권이 잡기 위해서 시간이 되어 있다. 예. 과도한 마케팅에 속지 말고 조심하자. 잘 잡혀야 된다. 예, 잘 잡혀야 된다. 예, 자, 잘못 잡히면 그렇죠. 예,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저축만 강조하지 않는 방송, 써라 젊은이여, 젊은이여 나를 위해서 보상하라, 떠나라 하는 방송, 그런 네. 이야기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감동스럽게 하는 방송, 머니소리 TV 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